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분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힐 부부는 각종 매체, 신문 매체에 많이 나오고 자신들이 우주 외계인들한테 납치당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됐죠.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외계인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은 외계인을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외계인이라고 딱 이 형상이 떠오르는 사람 어떤 모양이야? 그쵸? 눈이 크고 약간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머리가 크고 몸이 작고 못생기고 그리고요 어조비 그리고요 대두의 어조비 머리 크고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외계인을 봤다는 사람은 오늘 제가 3-4명을 가져왔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 모양이에요. 이 사람, 이 모양.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모양이 아닌 외계인도 있어요. 즉, 제가 오늘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우주에 있는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우주에는 외계인의 종류조차 많은 거죠.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A 종류의 외계인을 목격하고 어떤 사람은 B 종류, C 종류를 목격해요. 그들이 타고 오는 UFO의 모양도 시시각각 달라요. 사실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외계인은 한 종류일 리는 없어요. 왜냐?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4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배불뚝의 아저씨였지만 1976년에 이분들은 당시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미술을 그리던 대학생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분이 이름이 짐 워너입니다. 이 사건은 짐 워너 사건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짐 워너를 포함한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짐 워너와 그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형제예요. 이 4명이 야, 우리 주말에 휴가 가자. 이제 학교도 방학하고 하니까. 그래서 보스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주에 산림지대로 휴가를 떠나요. 휴가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캠핑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캠핑. 이 사람들이 좀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자연의 그 여유를 즐기고 싶었던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 가서 카누도 타고 또 낚시도 하면서 좀 쉬려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산림 지역에서 휴가를 평화롭게 보내고 있는지 5일째 되던 날입니다. 5일째 되던 날도 굉장히 고요한 밤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이 지금 밤낚시를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밤낚시하기 좋은 근처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친 거죠. 이렇게 야영 캠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잘 곳을 캠프를 다 정해놓고 나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야, 우리 저 카누 타고 밖에 강가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다 좀 이따 들어오고 잡은 거 있으면 먹다 놀다 자자. 그렇게 칠흑 같은 밤, 이 4명의 청년은 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밤낚시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 뒤쪽에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던
이 친구 중에 한 명 척이라는 사람이 뭐지? 야, 여기 조용하긴 한데 뭐가 이렇게 좀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지 않냐? 아, 누가 있긴 누가 있어.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우리만 있는 거 맞을까? 그리고 노를 젓던 척이 무의식 중에 먼 곳을 바라봤는데요. 그곳에서 뭔가 빛이 발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숲 안에서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쨍 비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숲을 건너편, 숲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저쪽 숲을 건너편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굉장히 낮게 깔려 있어요. 뭐지? 근처에 비행기가 있나? 아,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날고 있으면 그 비행기 빛에 의해서 숲에 비치니까 저런 빛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네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저걸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노를 지으면서 밤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척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비행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저렇게 빛을 내는 물체가 있다면 과연 이 숲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뭔가 이상했죠.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제 빛을, 그 숲속에서 나는 빛을 굉장히 자세히 보기 시작했대요. 자세히 보니까 빛이 노란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가 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비행물체라면 거기서 발광하는 색깔 자체가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노란색, 흰색으로 발광이 변하게 되니까 전체 숲 색깔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네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 영롱했대요.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어떤 신비감처럼 너무나 신기한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이 넋놓고 그 빛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롱했던 빛이 점점 이 네 사람이 타고 있는 카누 지역으로 다가옵니다. 희미했던 빛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왜 빛이 멀리 있으면 희미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빛은 더 진해지고 선명해지잖아. 그렇게 점점 빛이 가까워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멋있다 하고 자연에 취해 있던 네 사람이 문득 이건 뭔가 약간 불길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고, 야, 빨리 노 저어서 돌아가자. 야, 뭐냐 저거? 야, 빨리 노 저! 그리고 노를 열심히 젓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찰리라는 친구가, 야, 뭔데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면서 들고 있던 손전등을 꺼내 올렸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전등을 집어 올려서 뭔가 그 물체가 있는 발광하는 곳에 손전등을 내밉니다. 그리고 빛을 2번, 3번 이렇게, 아시죠? 손전등으로 깜빡 꼭 이런 애들 있어요. 궁금하면 못 참는 애들. 이렇게 깜빡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체에서도 마치 답변이라도 하듯이 빛이 깜빡거리는 겁니다. 깜빡거리는 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야, 이씨! 그만둬, 이 개새끼야! 야, 가자! 하고 친구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 자신들이
오두막을 만들어놨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버려요. 네 명 다 눈을 떴는데 아까 카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야영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네 명 다 너무나 지쳐 있어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명 다 무지하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야행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냥 나무에 기대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낚시하러 가기 전에 여기에 모닥불을 피워놨거든요. 근데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우리가 배를 낚시를 하고 와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장작나무를 잔뜩 갖다가 거기다가 쟁여놓고 불을 지피고 갔는데 어느새 모닥불은 불씨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깨림직한 것 같기도 하지만 딱히 기억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네 명 다 서로 입을 닫은 거죠. 딱히 얘기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네 사람이 1976년에 이 사건을 겪었어요. 그런데 1978년 이분 아시죠? 짐 위너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겪고 나서 뭔가 이상한 증상에 시달려요. 그 증상이 뭐였냐면 교통사고 자체가 간질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간질이라는 건 발작이에요. 짐 위너가 어느 날서부터 자꾸 발작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람은 말라가고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졌는지는 모르겠고 결국 1980년도에 그는 정상생활이 불가하는 정상생활을 절대 할 수 없는 폐인이 돼버립니다. 물론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약물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막 발작을 일으켜. 그런데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잠을 자게 되면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미쳐서 그래. 내가 그 교통사고 나고 나서 내가 미쳐서 그래. 그리고 처음에는 짐 워너가 그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악몽을 꾸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혼자 미쳐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악몽에서 늘 그가 똑같이 보이는 형상은 사람과 같은 형상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을 보았냐면요. 짐이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짐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둘러싸고 그 이상하게 사람 같지 않지만 뭔가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의 머리카락을 수심히 보기도 하고요. 그의 배를 만지기도 하고 그의 생식기를 만지기도 합니다. 바늘로 몸을 찔러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히 이 이상한 물체들이 바늘로 자기의 몸을 찌를 때의 고통이 이 사람이 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생생한 거죠. 너무나 생생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꾸 꿈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쌍둥이 동생에게 이 얘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야, 나 있잖아. 네가 나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 똑같은 악몽에 자꾸 시달린다? 내가 미친 거겠지? 아니 그 꿈에서 내가 자꾸 무슨 검사대 같은 거 누워있고 이상한 애들이 나를 자꾸 막 조사하는 거야. 근데 그게 깨림직하고 그게 영 이상해. 그런데요, 그 동생이 형, 나도 그런 악몽에 간혹 시달리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최면 치료를 의뢰해요. 자신들 안에 뭔가 똑같은 악몽이 계속되니 이게 뭔지 최면으로 밝히길 원했던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최면 치료를 받았던 그 현장에는요, 이미 UFO 그 연구하시는 전문가도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는 많은 이야기들은 그 UFO 전문가가 옆에서 최면 치료를 받을 때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최면 치료에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졌는지 제가 조금만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 넷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